파트입니다. 여기까지가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 그대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야.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놨습니다. 처음 보시면 물질 변화가 나오네. 자, 물질 변화 두 가지 있죠.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있죠.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있습니다.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 그래? 물질 변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물질의 변화가 일어날 때 열에너지의 출입이 동반됩니다. 열에너지의 출입이 동반되는데 에너지가 방출되거나 혹은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그러니까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만약에 방출하게 되면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돼? 높아지는 거고, 흡수하게 되면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니까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돼? 낮아지겠죠. 자, 그래서 출입하는 현상이 얘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자, 더운 여름에 소나기가 내리기 전 공기 중 수증기가 액화하면서, 자, 수증기가 액화하려면 먼저 뭐가 만들어져야 돼? 구름이 만들어져야 되지. 그래서 이 수증기 액화라는 말과 같은 말이 뭐였어? 수증기 응결이었습니다. 수증기 응결. 수증기가 응결돼. 그럼 그게 뭐야? 구름이죠, 구름. 구름 형성. 그리고 뭐가 와? 비가 오겠죠. 자, 이렇게 내리는 일련의 기상현상이 일어날 때 수증기가 액화하려면 액화열이 생기는데 그 액화열을 흡수해 방출해. 액화란 얘기는 기체를 액체로 바꾸는 거잖아. 그러면 에너지가 흡수돼야 일어나는 거야? 방출해야 일어나는 거야? 방출해야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주변 온도가. 그래서 더운 여름에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 후덥지근해집니다. 기온이 올라가서. 그리고 습도는 많아. 그러니까 땀이 나면 증발은 안 일어나. 그러면 기화열이 흡수가 안 되죠? 그러면 내가 땀이 난 채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지. 기화열 흡수가 일어나야 좀 시원하게 느끼는데 땀이 증발해야 그것도 안 일어나. 주변의 온도는 높아. 그래서 어떻게 돼? 후덥지근해집니다. 더 비 오기 전에. 그래서 여기 지금 만들어져 있는 구름이 이게 지금 저군형 구름이잖아. 소나기가 금방이라도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지금 구름이란 말이야. 그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해야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발열 반응이겠죠. 발열 반응. 자, 그 다음에 추운 겨울에 물을 뿌리면 물이 응고한데, 그러면 응고열 흡수야 방출이야? 응고열 방출이죠. 얼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요게, 자, 여기 지금 과실수나 뭐가 되는 것 같아. 지금 여기에 열매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 열매를 수확하기 전에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 그러니까 초겨울쯤 되는 거야. 늦은 가을, 초겨울쯤에. 갑자기 날씨가 기온이 하강해서 뚝 떨어져. 새벽에.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얼어서 냉해를 입을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먼저 물을 뿌려놔, 위에다가. 과실수 위에다가. 그러면 이 과실은 과일이란 얘기인데 과일은 당도가 있는 물체잖아. 그러니까 물만 있는 게 아니라고. 거기에 뭐 시트르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세트산도 들어가 있고, 당도 들어가 있고, 달짝지근하니까. 그러면 물을 뿌려놨을 때 물은 순물질이야. 그럼 물이 어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물이 얼기가 더 쉬워. 이 과일이 어는 것보다. 그러면 물이 얼면서 응고열을 방출하게 되지. 그러면 과일 입장에서는 뭐야? 따뜻한 옷을 하나 입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야. 왜 그러냐면 물이 얼면서 응고열을 방출해 주니까. 그래서 과실수에 있는 과일이 어는 것을 막고 대신 누가? 물이를 얼리겠다는 얘기지, 일부러. 그래서 겨울, 그러니까 며칠, 그 수확하기까지 한 뭐 2, 3주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다. 그럼 일부러 물을 뿌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이 얼게끔.
과실이 여기 나무에 매달린 채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 상품성이 떨어져. 그 식감이랄지 이런 게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상품으로 재료값 쓰고 팔 수가 없지. 그렇게 되니까 냉해를 막으려고 일부러 물을 뿌리는 지금 장면이야. 이 장면이. 얘도 역시 상태 변화죠. 이 둘은 지금 얘하고 얘는 물리 변화야. 이 둘은. 왜? 상태 변화니까. 자, 그래서 발열 반응의 예이고, 자, 여기 화학 변화의 발열 반응의 예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 나무를 태우고 있네. 연소 반응이죠.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죠. 그 다음에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나트륨, 수산화나트륨이니까 얘가 염기야. 묽은 염산은 산이잖아. 이거 뭐야? 산하고 염기를 섞어. 우리가 배웠던 중화 반응이죠. 중화 반응. 중화 반응이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죠. 이때 중화열이 발생해서 이 삼각 플라스크를 만져보면 따뜻해. 자, 4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흡수해야 일어나는 거 흡열 반응이겠죠. 그래서 역시 흡열 반응도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로 나뉘어놨습니다. 이 물리 변화는 이제 상태 변화야, 얘도 역시.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일어나는 상태 변화인데 더운 여름날에 도로에 물을 뿌립니다. 이게 지금 살수차야. 물 뿌리는 차야. 물 뿌리고 다니는 차. 자, 그래서 물을 뿌리는데 이게 도로 청소하려고 물 뿌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겨울에는 뭐 그렇지. 봄, 가을에 만약에 물을 뿌린다면 도로 청소 차원에서 물을 뿌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여름에 물을 뿌려. 그건 도로 청소 목적이 아니야, 얘는. 일부러 물을 뿌리는 거야, 지금. 왜? 얘 지금 아스팔트를 거란 말이야. 아스팔트 아니면 뭐야? 시멘트죠. 흙이 아니야. 오히려 흙이면 그렇게 덥지 않게. 아스팔트하고 시멘트는 지금 태양빛이 내리꽂히면 얘네들이 바로 그냥 복사열 형태로 다시 내뿜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아련아련 거린단 말이야. 뜨거워서. 그런 도로에다가 물을 뿌려 30분도 안 돼서 말라버립니다. 근데 얘가 물이 수증기로 반하면서 뭐가? 기화열을 흡수해가. 누가? 물이. 그러니까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겠죠. 한 1도, 1.5도 정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열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서 도로가 시원해지는 효과가 있지. 이 주변에 다니면 실제로 좀 시원한 느낌이 들어. 물 뿌리기 전보다. 그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 얘 승화성 물질이야. 뭐가 뭐로 변해? 고체가 기체로 변하죠. 이때 무슨 에너지 흡수해야 돼? 승화열 흡수해야죠.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 언제 잘 써? 조금 있으면 쓰겠네 이제. 아니 물론 겨울에도 쓰기도 하지만 아이스크림 포장해줄 때 얘 요 조각 넣어주잖아. 그 포장해주는 언니가 얘기하잖아. 얼마 정도 걸려요? 소요시간 몇 분이에요? 몇 시간이에요? 물어보잖아. 그거에 따라서 이거 넣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하면서 주변의 열기를 흡수합니다. 아이스크림이 안 녹을 수 있게끔 찬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지. 드라이 아이스가. 자, 이 둘은 상태 변화, 물리 변화였고, 자, 이제 화학 변화에서 흡열 반응. 대표적으로 질산 암모늄하고 수산화 바륨입니다. 두 개 반응하면 요 밑에다가 여기다 살짝 물을 묻혀놔 이렇게. 물을 묻혀놓지 물이 어떻게 돼? 물이 얼음으로 바뀝니다. 왜? 얘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응고열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는 응고로 만들어주는 건데 아니 물론 얘가 얘가 이렇게 될 때는 열을 방출하는 건데 얘가 먼저가 아니라 얘가 반응하면서 흡수하는 게 먼저죠. 그래서 얘가 흡수합니다. 열 에너지를. 그래서 그 열 에너지를 뺏겨서 얘가 이렇게 변한다고. 이거 먼저면 안 되지. 왜? 이건 응고열 방출이잖아. 그럼 오히려 따뜻해지는 거잖아. 주변의 온도가. 얘가 먼저가 아니야. 얘가 처음이고 얘가 결과입니다. 얘가 원인. 얘는 결과. 그 결과 물이 열 에너지를 뺏겨서 어떻게 된다? 얼게 된다.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의 이게 열분해입니다. 열분해. 열분해가 일어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되면 뭐가 만들어지냐? 탄산나트륨과 그 다음에 물과 그 다음 이산화탄소 생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걸 알아보려고 여기 석회수 갖다 놨지? 석회수의 화학식이 뭐야?
탄산칼슘이야. 아니, 산화칼슘. 이산화칼슘에 이산화탄소가 합해지면 뭐가 됩니까? CaCO3. 뭐였어? 앙금이죠? 이 앙금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집니다. 석회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석회수라는 얘기는 산화칼슘에다가 물을 타면 그게 석회수야. 얘에다가 이산화탄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 탄산칼슘 앙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앙금이 가라앉기 전에 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걸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수가 물론 시험에 석회수가 딱 나온다. 실험에. 그러면 볼 것도 없습니다.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 여부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자, 그래서 얘도 역시 대표적인 흡열 반응. 자, 두 개. 그러니까 여기 요 네 경우, 그 다음에 위에 네 경우, 알고 계셔야 되겠죠.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 왼쪽에. 자, 하나는 흡열이고 하나는 발열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반응물의 에너지가 여기야. 생성물의 에너지 값이 여기입니다. 반응이 일어난 후에 생성물의 에너지 양이 줄었어. 그죠?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더 많습니다. 뭐야? 이게 발열 반응이란 얘기죠.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을 방출했어. 그래서 생성물의 에너지가 줄어든 거고, 얘는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많아. 그 얘기는 반응이 진행되는 도중에 에너지를 어떻게 한 거야? 흡수했다는 얘기잖아. 흡열 반응. 그래프를 보고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의 다른 예. 자, 이 중에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 이거. 철의 산화. 철의 산화라고 하지 말고 금속의 산화라고 합시다. 모든 금속의 산화 반응. 발열 반응입니다. 대표적으로 철가루 놓고서는 흔드는 거잖아. 합해. 발열 반응이야. 그 다음에 금속과 산화 반응. 자, 반딧불이. 요 세 개는 꼭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흡수하는 상태 변화에 의해 자, 물의 전기 분해. 대표적으로 흡열 반응입니다. 자, 요거 하나 정도만, 그 다음에 광합성. 밑에 나와 있을 것 같아. 밑에서 더 추가합시다. 61페이지 봐보세요. 자, 물질 변화에서 출입하는 에너지의 이용. 자,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에 아까 얘기했던 발열 도시락 나와 있네. 발열 도시락이 산화칼슘하고 물 반응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도 없고 불도 없는 곳이야. 뜨거운 물도 없고 불도 없는 곳이야. 그때 물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산화칼슘에다가 물 부으면 거기서 열이 발생해서 내가 만약에 뜨겁게 데피고자 하는 음식물을 이 그릇을 산화칼슘하고 물을 담았던 그릇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열이 엄청나게 생각보다 여기 열 발생량이 많아. 컵라면도 데필 수가 있는 정도야. 그 컵라면에 들어가는 그 물이 뜨거워야 되잖아. 그 정도로 한 7, 80도 정도까지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도시락입니다. 발열 도시락. 그 다음에 연료의 연소 알고 있죠? 손난로. 이거 철가루잖아. 철가루하고 산소 결합시키는 거니까 이게 철의 산화죠. 금속의 산화. 아까 했죠? 발열 반응. 하나, 둘, 세 개 정도는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은 아까 했던 질산 암모늄 물에 녹이는 경우.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 열분에 있었지 아까? 그 다음에 하나 더 광합성인데 여기 왜 광합성이 여기가 있네. 광합성. 자, 광합성 대표적으로 흡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정도 여기도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출입 여기가 들어가 있네. 광합성이 대표적인 흡열 반응입니다. 흡수. 세포호흡은 발열 반응입니다. 왜?
세포호흡 결과 내 체온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 따뜻하게. 그 경우는, 그 얘기는 세포호흡이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죠. 그 에너지의 일부가 얘들아 열에너지로 바뀌고 혹은 ATP라고 하는 저장물질로 바뀝니다. 에너지 저장물질. 그래서 그 에너지 저장물질을 내가 필요할 때 바꿔서 씁니다. 그 다음에 물의 순환. 물이 수증기가 될 때는 흡수고 수증기가 비로 될 때는 방출이죠. 그 다음에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이 만들어질 때는 흡수야. 그 다음에 얘가 돌아다녀. 태풍이 움직이잖아. 그 바다에서 생겨서 바다에서 흡수한 그 잠열이라고 해서 그 숨겨진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바다 위로 돌아다닙니다. 태풍이. 그때는 태풍이 소멸이 안 돼. 바다 위로 돌아다닐 때는. 태풍은 어디서 소멸이 돼? 반드시 육지에 상륙을 해야 소멸이 됩니다. 왜? 태풍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는 곳에 태풍이 도달할 때 태풍이 소멸되는 거여서 항상 태풍이 육지에 딱 다다라서 육지를 초토화시킨 다음에 걔가 소멸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나라 그 제주도 남쪽 있잖아. 그 적도 쪽에서 발생해서 바다로부터 에너지를 충분히 흡수해서 그 흡수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동해 오는 거야. 우리나라 쪽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에 상륙하면서 육지를 지나가면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이제 다 쓰게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만들어지지만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된다? 방출하면서 발달됩니다. 자, 됐죠? 자,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이 나와 있네. 아까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했어? 발열 도시락에 들어가 있는 물질이라고 했죠. 사실은 얘들아, 산화칼슘을 물에 녹이면 그게 석회수야. 산화칼슘이 지금 석회수. 아까 얘기했잖아, 석회수. 아까 선생님 석회수 뭐라고 썼어? 화학반응식. 어디 갔지? 탄산수 같아. 여기 썼잖아. 이게 산화칼슘이잖아. 석회수가 산화칼슘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석회수를 물에 녹이면 그게 산화칼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온도가 10g 녹였더니 45도, 20g 녹였더니 65도, 30g 녹였더니 83도야. 우리 83도 되는 물 잘 못 마셔, 얘들아. 83도도 뜨거워. 엄청 뜨거워. 우리가 목욕 이 정도만 돼도 물 여기다가 손 못 넣어. 뜨거워. 그러니까는 딜 정도는 아니지만 뜨거 할 정도야. 45도가. 그러니까 83도면 라면 익히고도 남지. 2배니까. 라면이 이거 83도 되면 100도는 안 돼도 이 정도 되면 정수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 정도 된단 말이야. 83도면. 그러니까 충분히 익힐 수가 있겠지. 지금 여기 보시면 무슨 습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 밑에가 이게 지금 산화칼슘하고 물하고 결합을 한 거지, 밑에 게. 그래서 지금 열 방출 중인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용기에 있는 음식이 데펴지고 있는 거죠. 이해했죠? 여기 심지어 나오잖아. 조리라고 나와. 조리. 익힌다는 얘기죠. 낚시 갈 때 이거 가져가면 완전 짱이야. 뭔 말인지 이해했어? 원래 컵라면을 가지고 여행이나 이런 거 갈 때 컵라면을 가지고 가려고 해도 일단 뜨거운 물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 보온병에 넣어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 없이 이거 하나 봉지채 들고 가면 돼. 산화칼슘을 이렇게 봉지에 넣어서 팔아. 걔가 물하고만 반응하지 않으면 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갔다가 이제 내가 이제 라면 먹어야 되겠다 할 때 그릇에다가 산화칼슘을 넣고 그 위에다가 물을 첨가하면 시간이 지나면 보글보글 거기서 뜨거운 열이 나와. 그럼 그 위에다가 딱 얹어 놓으면 돼. 뭔 말인지 이해했죠? 자, 됐고 숙제 해오시고 여기 자 넘어갑시다. 다음 수업 할 때로.
84쪽. 84쪽. 자, 생태계 구성 요소. 자, 잠들 깨세요, 얼른. 자, 졸려도 좀 참어.